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드앤골드 그리고 AI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저희 신의 한 수도 4월을 맞아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제 투자 전문가와 AI 전문가가 종목을 엄선하고요. 이 종목에 대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쫄깃쫄깃한 대결을 열어주실 매니저님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엔드앤골드 백인현 매니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오프닝 멘트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네, 이제는 지금부터 AI 전문가가 그동안 한 수가 아니라 좀 훈수만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됐다. 이제 대결을 해야 되는데 그 포부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동안 이제 AI 전문가가 제 종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를 하도 해야 돼가지고 한번 벼르고 있었는데 이제 진검승부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AI 전문가도 굉장히 노련하게 종목 잘 뽑는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AI 전문가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결을 준비해왔다라고 이야기 주시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오늘 AI 전문가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인사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펀펀한 AI 전문가입니다. 오늘부터 매일경제KB 전문가분들과 진검승부를 벌이게 되었는데요. 제 첫 재물이 될 백인엽 매니저님과 함께 오늘 방송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만만치가 않네요. 첫 재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뭐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하고 그동안 이제 AI 전문가 사실 잘한다 소문만 들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오늘 또 AI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제가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 드려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뻔뻔만 한 건지 아니면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요. 전일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저가 매수 유입도 있었고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도 좀 결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불확실성 해소가 된 분위기인데요. 그렇다면 내일장 오늘보다 더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내일장은 조금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시장이 가지고 있는 큰 세 가지 불안이죠. 네. 공매도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호 관세 이슈가 있었고 우리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있었는데 일단 공매도는 재개가 되었고 그리고 탄핵 선고일도 4월 4일 11시로 지정되면서 정치적 리스크도 곧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 관세가 남았는데 현지 시간으로 4월 2일 날 트럼프가 상호 관세 세부 내용을 발표할 건데 그게 한국 시간으로 4월 3일 새벽 4시쯤입니다. 그러면 내일이 4월 2일이니까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시가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너무 내일을 긍정적으로 보지 말고 일단 상호 관세 발표까지는 조금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다만 이번 주가 끝나면 그래도 우리가 우려했던 이슈들이 모두 해소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상승 랠리를 달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틀 뒤면 상호 관세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남아있다 이야기를 주셨는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내일장에 대한 흐름도 만나봤는데요.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을 잘 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들어봐야 할 텐데요. 먼저 AI 전문가가 섹터를 공개를 할 겁니다. 네.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AI 전문가부터 들어볼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AI 전문가님 공개해 주시죠. 제가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최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장의 급성장으로 관련 부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모터, 전장 부품 등의 기술 발전이 지속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매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첨단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부품사들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자동차 부품 섹터는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AI가 주목한 섹터 자동차 부품을 꼽았습니다. 사실 우리 매니저님이 앞서서 내일장 전망해 주실 때 상호관세 이거 리스크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자동차 부품 괜찮게 뽑았나요? 약간 무리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우리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멕시코에 현지 생산 공장을 지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캐나다뿐만 아니라 멕시코에도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조금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에 직접적으로 생산 공장이 있는 종목들 위주라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조금 선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은 지금은 가장 뭐 나중에 추후에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워낙 바닥에 있다 보니까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굳이 지금 상호 관세 발표 바로 하루 직전에 매수를 해야 될까? 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은 기대가 되지만 시점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오히려 더 담아볼 수 있는 섹터, 매니저님의 섹터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백인현 매니저는 어떤 섹터 주목해 주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화장품 섹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가장 견조했던 섹터는 바이오랑 조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올라왔거든요. 근데 알게 모르게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섹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화장품 섹터였습니다. 뭐 최근에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화장품 섹터 쪽으로 전반적으로 바닥에서 기관과 외국인 매집세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종목별로 선별해서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정말 인기가 많은 섹터 화장품입니다. 방금도 수출 데이터 이야기를 주셨는데 오늘 데이터 잘 나오면서 반도체도 좋았고요. 화장품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중국 소비 시장 같은 경우 2024년 같은 경우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화장품도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중국 내수 소비 시장에서 화장품 섹터가 반등이 나온 게 바로 지난해 4분기부터였습니다. 즉 지난해 3분기까지는 화장품 매출이 별로 안 나왔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하면서 화장품 매출이 찍혔고요. 근데 우리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 수출 데이터는 계속해서 역성장을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 3월달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드디어 중국 지역의 전년 동기 대비 11%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데이터도 중국 쪽으로 드디어 역성장이 아니라 순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화장품 데이터 꼼꼼히 챙겨보시면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국 노출 비중이 좀 큰 종목들도 괜찮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최근에 뭐 반도체, 조선, 방사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운 섹터가 있다라면 이제 바닥에서 실적 성장을 딛고 올라가고 있는 화장품 섹터에서 유망주가 있으니까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수출에 대한 내용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품 안에서 요즘은 색조보다는 보톡스나 리프팅 관련된 기기가 참 잘 가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더 세부적으로 꼽아본다면 어떤 부분을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톡신 관련해서도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피부 미용 기기뿐만 아니라 기초, 색조 전체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제가 방금 중국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 관련해서도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던 기사인데 미국 쪽에서도 우리 한국 기업이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수출 국가가 되었습니다. 화장품 쪽으로. 원래는 이제 프랑스가 미국에 가장 많이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가였는데 우리나라가 프랑스를 제치고 드디어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쪽에 우리 국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많이 수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이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지만 뭐 톡신이라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으니까 뭐 최근에 휴젤이 주가가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는 것만 보시더라도 톡신 쪽도 데이터가 괜찮고 그리고 뭐 APR 주가를 보시더라도 피부 미용 기기 관련해서도 괜찮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셔야 될 게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세 대상이다 보니까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안에서도 대부분 좋게 이야기를 주셨지만 잠시 뒤에 종목에 대한 힌트를 또 주셨습니다. 미국향으로 무언가가 있는 종목을 봐야 한다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지금 AI 전문가의 자동차 부품 그리고 화장품과의 대결입니다. 먼저 AI의 종목부터 들어볼 텐데 저희 댓글창에서요. 정태님이 관세라는 어려운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려운 길 헤쳐나갈 수 있는 종목 AI 전문가의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부품 섹터 중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우리산업입니다. 테슬라 신형 모델 Y 주니퍼에 국내 주문이 임박했는데요. 우리산업은 이 모델의 HVAC 액추에이터를 독점 공급하고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품은 전기차의 공조 시스템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으로 전기차의 성능과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거래량이 최근 증가하며 가격 변동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우리 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전문가가 자동차 부품 안에서 주목한 종목, 우리 산업입니다. 왜 이 종목을 가져왔을까 했더니 이벤트가 또 있었네요. 이제 내일이면 테슬라의 신형 모델 Y, 주니퍼의 모델이 국내에서 공개가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벤트성으로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래량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일정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조장치 액추에이터를 테슬라 전 모델에 공급하고 있고 네. 이번에 출시되는 주니퍼에도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다만 이제 제가 걱정되고 있는 부분은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된 다음에 바닥에 있는 2차 전지 관련 쪽으로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잘 나오려면 테슬라의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약합니다. 테슬라가 지금 현재 유럽 시장에서는 1, 2, 3월 달 계속해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유럽 시장 자체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테슬라만 40% 이상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테슬라의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이 테슬라 이벤트만 가지고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 그리고 공매도 이슈 때문에 우리 국내 전기차 쪽으로 약간 공매도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도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판매량이 줄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모멘텀으로 잡고 있는 건 좀 어렵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단에 가격 전략 이야기가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목표가 12,000원, 손절 가격 8,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내일장 시초가로 편입을 할 텐데 굉장히 바닥권이고요. AI 전문가는 거래량이 자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거래량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기본적으로 사실 제가 아까 차트를 잠깐 봤는데 네. 지금 우리 산업 같은 경우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네. 거래량이 오늘만 터졌고요. 오늘만 터져가지고 30만 주가 나온 거고 원래는 거래량이 한 2만 6천 주, 3만 주, 5만 주가 채 안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산업 주가 차트 보더라도 역배열 상황에서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왔는데 테슬라 모멘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 산업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아쉽지 않을까. 약간 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달성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AI 전문가 바닥에 있는 종목을 심폐소생술로 또 끌어올릴 수 있을지 많은 분들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응하기 위한 화장품, 그 안에서의 매니저님의 종목 바로 만나봐야겠죠. 화장품 안에서 어떤 종목 꼽아주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항상 ODM 위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코스맥스랑 한국콜마죠. 근데 너무 식상하니까 오늘은 다른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는 화장품 ODM 전문 업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잉글로드랩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잉글로드랩 기존에 이제 지분율이 39%였는데 최근 2월 달에 지분을 11% 더 늘린다라고 했습니다. 지분을 11% 더 늘리게 되면 지분을 50% 채우게 되는데 잉글로드랩은 쉽게 말해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의 미국 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는 관세 이슈도 있기 때문에 미국 법인, 미국 쪽에서 매출을 본격적으로 늘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관세를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전략을 잡고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 코스메카 코리아는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 못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코리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잉글로드랩을 필두로 미국 시장에서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3월 중국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지난해 4분기는 중국 데이터가 못 나오면서 우리 국내 코스메카 코리아도 실적이 못 나왔는데 중국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코스메카 코리아의 실적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차트만 보시더라도 최근에 외국인 수급은 약간 이탈했긴 했지만 기관 수급이 3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ODM 업체이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매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은 내일 시초가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5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님이 화장품 안에서 주목한 종목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내일장 시초가로 매수를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 주가 53,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AI 전문가의 종목과 대결 어떤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한 달 단위로 대결이 펼쳐지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합산이 될 텐데요. 하지만 매 주마다 전주의 종목 함께 리뷰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8시 기점으로 대체거래소 마무리가 됐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 주목할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대체거래소 시황센터입니다. 4월을 맞이해서 시황센터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아닌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10가지의 엄선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YTN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이 확정되면서 오늘 빨간불 켜냈습니다. 9.76% 가까이 올라와 주면서 3,430원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또 콜마홀딩스도 3%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최근 주가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K뷰티 열풍의 자회사인 한국콜마의 제품 판매가 확대됐다는 소식에 기대감 키우고 있고요. 또 여기에 최근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달튼이 이사회에 진입하면서 주수 환원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1,060원으로 마감한 모습이고요. 1,090원으로 마감한 한국거래소와 비슷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은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오늘 4%대 낙폭을 그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는 4월 말에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 암연구 학회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신약 후보 물질인 네수파릭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위암 치료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어제는 상한가를 기록해줬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또 클로봇도 오늘 이틀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로봇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혜 기대감 부각되고 있는데요. 1.79% 오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중공업 오늘 4.23% 오르면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최근 조선 수주 기대감과 업황 회복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투심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같은 시세로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또 SY는 오늘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김승현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완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오늘 하나그룹주 동반 강세 나타났습니다. 하나시스템 5%대로 강하게 올라와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MOU 체결됐다는 소식에 두산 에너빌티도 빨간불로 마무리했고요. 대상홀딩스까지도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 마감까지 살펴봤습니다. 종목 800개 종목으로 늘어나면서 거래 대금 굉장히 활발한데요. 저희도 그 안에서 특징주를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콜마홀딩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도 정말 강했는데 행동주의 펀드의 공습이라고 하죠. 일단 덴티움에 대해서 온라인이 주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소식 네. 전해지면서 이전에 있었던 콜마홀딩스도 함께 오르는 모습인데 콜마홀딩스 모멘텀부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콜마홀딩스는 한국콜마랑 HK이노행 그리고 콜마 B&H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중요한 중요한 부분은 달튼이라는 행동주의 펀드가 콜마홀딩스 이사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영권 참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적극적이었던 기업이었거든요. 2023년, 2024년 주식 매입 후 소각했던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했던 기업인데 이번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 참여 목적으로 지분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향후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원래도 잘했지만 지금보다 더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콜마홀딩스 달튼 이슈는 어제 나왔던 이슈인데 어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오늘 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했고 윗꼬리를 달았거든요. 근데 오늘 자세히 보시게 되면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오늘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이 지분을 7% 확보했다는 소식 때문에 덴티움도 오늘 많이 급등을 했단 말이죠.
덴티움은 안 그래도 제가 뭐 스치매 상한가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행동주의 펀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식처럼 외우십시오. 주주환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콜마홀딩스뿐만 아니라 덴티움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윗꼬리를 계속해서 달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콜마홀딩스의 경우에는 지금 덴티움 소식에 함께 올랐는데 3월 중순에 이미 나왔던 이슈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좀 단기적으로 흐름을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 주의 이야기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온코닉 테라퓨틱스 전일 상한가 기록했는데 오늘 좀 흐름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우리 매니저님이 너무나도 주목하셨던 종목이잖아요. 네. 오늘 흐름 조금 아쉽지 않으셨습니까? 네, 좀 아쉬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제가 너무 많이 언급을 드렸고 네. 무료 방송뿐만 아니라 스치매 상한가에서도 워낙 많이 언급드렸기 때문에 사실 뭐 마음 같아서는 백코닉 테라퓨틱스라고 부르고 싶지만 일단 오늘 윗꼬리를 조금 달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뭐 신규로 공략하는 전략은 좋지 않겠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이거 정말 놓치기 어려운 투자 포인트인데요. 국내 신약 37호 자큐 보정 위쪽 위질환 관련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인데 이게 작년 4월 달에 품목 허가 받고 10월 달부터 우리 국내에서 시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직접 회사에 전화해서 시판 이후에 정상적으로 잘 팔리고 있는지도 제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지금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네수파립이라는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는데 2021년 차장암 적응증 관련해서 FDA랑 CH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2025년 3월 18일에는 위암 및 위식도 접합부암 관련해서 FDA 쪽으로 희귀의약품 지정받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최근에 이제 다음 달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미국 암연구학회 네수파립이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최근 발표된 초록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지금 윗꼬리 달면서 음봉을 기록을 해서 신규로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한 22,000원 아래, 2만 원에서 22,000원 밴드 구간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신규로 접근해도 될 만큼 좋은 기업이니까 지금은 조금 주의하자. 다만 2만 원에서 22,000원 밴드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지만 2만 원에서 22,000원 그 밴드에서는 한 번 더 가져가도 좋다라는 전략까지 주셨으니까요.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AACR 2025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앞으로 기대감이 너무나 많은데 이 업황 그 자체로는 모멘텀 어떤 것들 더 있을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상호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 쪽에서 기준금리를 원래는 이제 2회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네. 있는데 최근에는 3회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바이오 쪽은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공매도 재개 이후에 가장 견조하게 버텼던 섹터가 바로 바이오입니다. 지금 알테오젠 유한양행 쪽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발표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온코닉 테라피틱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자주 언급드렸던 뭐 셀비온이라든지 그리고 퓨처캠이라든지 방사성 치료제 쪽에서도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방사성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최근 지수 하락에서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방사성 치료제 쪽도 사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 최근에 방사성 치료제 관련 종목을 M&A 한다든지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나 프랑스 사노피도 방사성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M&A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섹터별로 여러분들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어중이 떠중이 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종목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투자 대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큰 종목 바이오 관련해서 좀 깊게 공부하신 분들은 중소형 종목 매수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잘 모르시면 ABL 바이오나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보르노이 같은 큰 종목 위주로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장주 쪽으로 보면 좋다 이야기 주셨는데 ABL 바이오, 알테오젠 등 앞으로의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저희 대체거래소에서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 특징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그 자체에서 또 주목을 받았던 종목도 함께 만나봐야 할 텐데요. 대체로 보면 그룹주가 같이 올랐던 종목이죠. 하나그룹주입니다. 오늘 그 지분 증여, 3형제에게 모두 지분을 증여한다라고 하면서 리스크를 덜은 모습입니다. 한화그룹주들 모두 탄력을 받았는데 지금 그동안 증여에 대해서 우려가 참 많았잖아요. 새로운 뭐 상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 어떤 리스크들이 있었고 그게 좀 덜어질 수 있는지 이야기 주시죠. 사실 하나그룹 관련 종목들은 뭐 증여 이슈도 있었겠지만 그 외에도 원래 업황 자체가 뭐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쪽이고 하나오션은 조선 쪽이고요. 그리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하나 시스템 방산. 전반적으로 좋은 업황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 위주로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공매도 이슈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는 건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여 이슈도 호재로 작용을 했겠지만 원래 하나그룹이 가지고 있는 업황 자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향후에도 만약에 방산 조선이 안 무너진다라면 하나그룹주는 추가적으로 우상향할 수도 있다. 다만 조금 무겁게 움직일 겁니다. 과거처럼 드라마틱하게 우상향 가지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공매도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르면 공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무겁게 그래도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에 대해서는 좀 긴 흐름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그룹주에 대한 이슈도 함께 챙겨봤고요. 다음으로는 HD, 현대, 미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주셨잖아요. 지금 공매도 이슈에서도 크게 벗어난 종목이었는데 조선주 자체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주 지금 이미 공매도 시행일 이전에 이미 조선 관련 종목들은 한 달 전부터 슬슬 차익 매물이 나오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게 꾸준히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오히려 공매도 시행일 이후에 HD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기간이 3거래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공매도 세력들의 의중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빠져있는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향후 업황이 조금 부진하거나 그리고 당장 업황이 살아나지 않고 실적이 숫자로 찍히지 않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세력이 과감하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많이 오른 경우라도 조선주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실적이 딱딱 찍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재개 이후에 오히려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만약에 공매도를 피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까 화장품 같은 섹터처럼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향후에 중국 쪽 모멘텀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던가 아니면 너무 낙폭이 크다고 아직까지 업황이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낙폭이 크다고 뭐 2차 전지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은 좋지 않다. 오히려 방산이나 조선이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고 저라면 방산이나 조선보다는 그래도 지금 바이오 쪽이 여전히 먹거리가 많기 때문에 네. 바이오 쪽으로 좀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방산과 조선보다는 앞으로의 기대감 많은 제약바이오 흐름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저 이렇게 대결 첫날을 진행을 해봤는데 AI 전문가부터 보내보도록 할게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백인현 매니저님의 100점 주식과 맞붙으려니 조금은 긴장되네요. 하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니까요. 저는 AI답게 1000점, 만점 주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승부의 맛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00점 만점을 기대한다고 해요. 오늘 종목 몇 점 주시겠어요? AI 전문가가 네. 오늘 AI 전문가가 가지고 온 종목은 6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원래 40점 정도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첫 점수를 드리는 거니까 후하게 60점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하게 줘서 60점이었다라고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에 결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시간 정말 짧았습니다. 많은 인사이트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매일 월, 화, 수, 목, 금 아침 8시마다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뉴욕 증시 분석한 후 우리 국내 증시에서 접근할 만한 종목들 제가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아침 8시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밴드에도 다양한 정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도 제가 여러분들이 매수할 만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장중에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도 될 만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자료까지 제가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백인엽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유망주뿐만 아니라 스터디 자료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일 아침 우리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찾아가시면 뉴욕 증시 마무리한 뒤에 얻어볼 수 있는 인사이트와 함께 종목에 대한 뷰까지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참여해 주시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